이 모든 영광은 바로 저 손수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고개 숙어 경의를 표한다. 창밖은 새벽부터 쏟아진 빗줄기로 자욱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저택, 연 매출 3조 원의 자산운용사를 이끄는 김옥분 회장은 오늘도 정갈한 정장 대신 해진 우비와 때 묻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화려한 경영인이 아닌 그저 삶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평범한 노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신분을 숨기고 향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낡은 리어카가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이 리어카는 옥분에게 단순한 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40년 전 홀로 된 그녀가 9살 아들을 집에 홀로 냅두고 세상이라는 망망대해로 나아갈 때 잡았던 유일한 닻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리어카 끌러나가? 라고 묻던 아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빗물 맺힌 리어카 손잡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40년 전의 겨울은 유독 길고 시렸습니다. 옥부는 등에 업은 아들이 추울세라 자신의 낡은 외투로 겹겹이 싸매고 종일 시장 바닥에서 채소와 생선을 팔았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판잣집은 온기 하나 없이 싸늘했지만 그곳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엄마가 올 때까지 절대 잠들지 않았습니다. 낡은 연탄 아궁이 앞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탄재를 치우고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버선발로 달려나와 엄마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고단하시죠? 따뜻한 물 한잔 하세요. 아들은 엄마가 밖에서 온종일 찬바람을 맞으며 일할 때 자신도 집에서 찬물을 마시며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밖에서 고생하시는데 저만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그 여린 마음씨에 옥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이 건네는 물컵을 받았습니다. 그 물은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옥분의 마른 가슴을 깊게 적셔주었습니다. 진정한 감동은 밥상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오기 전까지 배가 고파도 절대 밥그릇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온종일 리어카 끌면서 고생하시는데 저 혼자 밥을 먹으면 목에 안 넘어가요. 엄마 생각하면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옥부는 가난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아들은 커다란 대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종일 리어카를 끄느라 퉁퉁 붓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옥분의 발을 아들은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발이 또 얼음 덩어리가 됐네. 아들은 작은 손으로 엄마의 젖은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따뜻한 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정성껏 씻겨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옥분의 거친 발바닥에 닿을 때마다 하루 동안 겪었던 시장 사람들의 멸시와 고단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발을 씻기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 발 안 시렵게 따뜻한 양말 매일 사줄게.
그 말에 옥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견뎌내겠노라고. 찢어지게 가난에도 가득 찼던 행복. 판잣집 벽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단칸방이었지만 옥분과 아들에게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고단한 어깨를 작은 주먹으로 안마해주며 조잘조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오늘 공부하면서도 엄마 리어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빨리 커서 엄마 리어카 대신 밀어주고 싶어요. 옥부는 아들의 깊은 마음씨를 보며 가난이 결코 불행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차갑고 험난해도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작은 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옥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이자 살아갈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천사 같던 아들은 옥분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은 너무나 일찍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25세가 되던 해에 어느 비 오던 날 오후 옥분을 돕기 위해 장을 보러 나갔던 아들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행 신호가 깜빡이며 바뀌려던 찰나 지팡이를 짚은 80세 노인 한 분이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채 빗길에 발이 엉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듯 달려오던 대형 버스가 신호를 무시한 채 할머니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쏟아지는 빗줄기에 할머니를 보지 못한 듯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이미 길을 건넜던 아들은 주저없이 다시 차도로 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아들은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도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할머니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아들은 거대한 버스의 금속 파편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빗물은 아들의 붉은 피와 섞여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옥부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절규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엄마에게 주려던 따뜻한 양말 한 켤레가 담긴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유산, 그리고 다시 잡은 리어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은 옥부는 매일 죽음보다 깊은 슬픔 속에서 나를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옥부는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워진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내가 돈을 벌고 싶었던 건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낮은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 타인의 생명을 구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 편지 속의 진심과 일맥상통했습니다. 옥부는 아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숭고한 뜻을 받들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회장이 된 후에도 그녀가 매일 새벽 리어카를 끄는 이유는 아들이 씻겨주던 그 고단했던 발의 온기를 잊지 않고 아들이
지키려 했던 사람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현재의 빗줄기 속에서 옥부는 짓밟힌 리어카를 세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 내가 지키려 했던 그 세상을 엄마가 네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람의 도리로 이어가마.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넘어 세상을 정화하려는 거대한 자비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웠던 옛 기억을 잠시 떠올린 옥부는 그때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곁에 없지만 리어카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 속에서 아들의 온기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병원 기획실장 최성훈의 수입차가 옥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무릉덩이를 튀기며 옥분을 흙탕물로 적신 것도 모자라 그는 차에서 내려 옥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내 차가 얼만 줄 알아? 당신 평생 폐지 주어도 이 미러 하나 못 사! 그의 구두 발길질에 아들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낡은 리어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리어카 바닥에 정성껏 실어두었던 박스들이 빗물 섞인 흙탕물에 젖어들었습니다. 옥부는 손등에 맺힌 피보다 아들과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리어카가 짓밟혔다는 사실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최성우는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지만 옥분의 눈빛은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낮은 곳에서 땀 흘리며 살아온 이들을 멸시하는 오만함을 향한, 그리고 아들이 꿈꿨던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지키기 위한 거인의 결단이었습니다. 최성훈의 수입차가 남기고 간 매연과 흙탕물이 가라앉기도 전 옥부는 차가운 바닥에 흩어진 박스들을 하나하나 주워 올렸습니다. 흙탕물에 젖어 흐물거리는 종이 뭉치들은 마치 짓밟힌 그녀의 세월 같았습니다. 손등의 상처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옥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한 것은 평생 폐지나 주어도 이 차 미러 하나 못 산다던 그 남자의 비웃음 섞인 폭언이었습니다. 옥부는 쓰러진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40년 전 아들이 고사리 손으로 닦아주며 엄마, 내가 나중에 리어카 대신 밀어줄게라고 약속했던 그 손잡이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곁에 없어 홀로 밀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옥부는 리어카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리어카는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가난을 건너온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서재 깊숙이 숨겨둔 아들의 마지막 진심. 옥부는 젖은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가구들이 즐비한 거실은 그녀에게 여전히 낯선 섬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서진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한 채 서재 안쪽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억만금의 채권이나 문서 대신 누렇게 변색된 낡은 수첩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에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며
엄마 몰래 적어 내려간 그 편지는 옥분이 회장직을 수행하며 매일 아침 읽는 그녀의 성경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공부를 하고 성공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가난해서 무시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병원 문턱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면서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싶어서였어요. 엄마가 끄는 리어카의 소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아들은 살만해진 세상을 뒤로하고 떠났지만 옥분의 가슴에는 아들이 못다 이룬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라는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3조 원대 자산운용사를 이끌면서도 매일 새벽 리어카를 끄는 진짜 이유는 아들의 꿈을 잊지 않기 위한 처절한 수행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학병원의 대강당은 화려한 조명과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최성훈 기획실장은 비단 같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금 전 길거리에서 노인을 짓밟았던 잔인함을 숨긴 채 고상한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대한민국 0.1%를 위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병원의 격을 떨어뜨리는 지저분하고 천한 부류들이 우리 신성한 병원 로비를 더럽히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그 박수 소리는 옥분의 귀에 아들이 씻겨주던 따뜻한 물소리를 방해하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최성우는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폐지 줍는 노인이 오늘 병원에 500억 원의 현대화 기금을 전달하기로 한 익명의 거물 기부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젖은 옷을 벗고 가장 권위 있고 단정한 감청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거친 시장통에서 살아남아 거대 자본시장을 호령한 승부사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오늘 내가 말하던 그 세상을 엄마가 보여주마.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저 오만함을 내가 깨뜨려주마. 옥부는 비서실장을 불러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전달할 기부금 증서 준비해. 그리고 1시간 전 병원 정문 도로변의 CCTV 영상 확보하고 최성훈 실장의 최근 5년간 인사 기록과 재단 운영비 내역을 전부 털어와. 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분을 태운 검은 세단이 병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아까 옥분이 쓰러졌던 자리에 여전히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옥분은 차 안에서 그 자리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곳엔 옥분의 눈물과 아들의 꿈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분을 태운 검은 세단이 병원 정문을 통과할 때 차 안은 무거울 정도의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옥분은 창밖, 아까 자신이 쓰러졌던 그 물웅덩이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은 아들의 꿈과 자신의 눈물이 여전히 그곳에 고여 있는 듯 했습니다. 옥부는 비서가 건네는
최고급 실크 손수건 대신 아까 리어카를 끌 때 썼던 흙탕물 묻은 낡은 면장갑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초심과 분노를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병원의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고 옥분이 들어서자 로비에 집결해 있던 병원장과 이사진 30여 명이 마치 파도처럼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구두 굽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 오직 옥분이 짚은 대나무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탁탁 소리만이 로비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만한 자들의 심장을 겨누는 재판관의 법봉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강당 안에서 상류층을 위한 격조 높은 의류를 부르짖으며 연설을 마친 최성우는 승리의 도취에 비싼 와인을 들이켜며 단상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버선발로 달려가 영접하는 한 노인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성우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감청색 정장을 입고 백발을 단정하게 올렸지만 저 서슬퍼런 눈빛과 입가에 패인 깊은 주름은 분명한 시간 전 자신이 흙탕물에 처박았던 그 비천한 노숙자 노인이었습니다. 챙그랑 최성운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크리스털 와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마치 아까 노인의 손에서 흐르던 피처럼 최성운의 명품 구두 위로 튀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잔을 쥐었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노인네가 아니 저분이? 옥부는 수많은 인파를 갈라치며 곧장 최성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성운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옥부는 떨고 있는 최성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표 뭉치도 명함도 아닌 아까 최성운이 짓밟았던 리어카에서 떨어진 낡은 나사못 하나였습니다. 옥부는 그 녹슨 나사를 최성운의 가슴 포켓에 꽂아 넣으며 나직하지만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내 리어카가 자네 그 귀한 미러를 긁었다고 했나? 수리비가 평생 폐지를 주어도 못 낼 만큼 비싸다고? 옥분의 손짓 한 번에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다발이 아닌 최성운이 장악하고 있던 병원 재단 지분 51%의 양도 계약서와 최성운의 파면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목숨처럼 아끼던 그 미러가 지금 치러주지. 이 병원 전체를 내가 샀네. 이제 이 건물에서 자네 자리는 없으니 당장 내 집기들을 챙겨서 나가게. 아, 참. 자네가 무시하던 그 냄새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말이야. 최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옥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옥분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강당에 모인 모든 이들을 향해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내 아들은 길 위의 할머니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네.
그 아이가 지키려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돌이었어. 그런데 자네는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병원에서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고 짓밟아? 자네 같은 자는 의사 가운을 입을 자격도, 이 화려한 대리석을 밟을 자격도 없어. 그 순간 옥부는 비서실장에게 준비한 물건을 가져오라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까 최성훈이 걷어찼던 옥분의 낡은 리어카였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리어카를 강당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자 화려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시장 바닥처럼 숙연해졌습니다. 이 리어카가 더럽다고 했나? 이 리어카엔 자네가 평생 벌어도 못 살 자식의 효심과 땀방울이 서려 있네. 이제 자네가 이 리어카를 끌고 강남 바닥의 폐지를 다 주워오게. 아들이 씻겨주던 내 발의 온도만큼 자네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자네는 결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야. 최성우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며 통곡했고 옥부는 그 광경을 뒤로 한 채 다시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강당을 나섰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옥분의 머리 위로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하늘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아, 보았느냐?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세상의 온기가 오늘 엄마의 손을 통해 조금은 되살아난 것 같구나. 옥분의 등 뒤로 병원 전 직원이 허리를 숙여 작별 인사를 고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에 평생 잊지 못할 웅장한 감동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성훈이 휘두르던 오만과 차별의 칼날이 사라진 자리, 김옥분 회장은 병원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하늘꽃병원. 비 오는 날 횡단보도에서 꽃처럼 지고 만 아들의 넋을 기리고 그가 꿈꿨던 세상을 이곳에서 피워내겠다는 옥분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 정중앙에는 화려한 조각상 대신 옥분이 평생 끌었던 낡은 리어카가 유리관 속에 전시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이 씻겨주던 옥분의 투박한 발 사진과 함께 아들의 마지막 편지가 새겨진 동판이 놓였습니다.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은 이제 돈의 액수가 아닌 그 리어카가 상징하는 숭고한 노동의 가치와 사랑을 먼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옥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병원의 명예이사장이자 최고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한 바퀴 도는 루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리어카에 실린 것은 이제 폐지가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는 환자들을 위한 따뜻한 죽과 정성껏 고른 양말이었습니다. 하늘꽃병원의 제1원칙은 명확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 옥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했고 전국의 가난한 시니어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전면 무료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성훈 같은 권위주의자들은 사라지고 환자의 아픈 곳뿐만 아니라 멍든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진정한 의료진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옥부는 매일 오후 병원 옥상 공원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아, 보고 있니? 내가 지키려 했던 그 할머니도 너처럼 착한 청년들의 도움으로 여기서 건강을 되찾으셨단다. 내가 엄마 발을 씻겨주던 그 따뜻한 물의 온도를 이제 엄마가 이 세상에 시린 발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 병동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진료비를 걱정하며 고개를 숙인 가난한 부모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거친 손을 꼭 맞아봐 줍니다. 걱정 말아요. 여기는 그쪽 아드님이 우리 아들이 미리 다 내놓은 사랑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옥부는 병원 로비 한쪽에서 홀로 리어카를 닫고 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거 드시고 하세요. 소년의 해맑은 미소 위로 40년 전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옥부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았던 행복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은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실천하는 베풀매 현장마다 수천 명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겐 뒤의 맑은 하늘처럼 옥분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평온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일궈낸 한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고단한 영혼들을 안아주는 거대한 사랑의 품이 되어 영원히 흐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마음의 보석을 하나하나 꺼내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영상을 끄고 나면 다시 적막한 방 안의 공기가 느껴지시겠지만 잠시만 이 온기를 기억해 주세요. 40년 전 옥분 회장의 아들이 엄마의 시린 발을 씻겨주던 그 따뜻한 물의 온도처럼 저희가 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덮여드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리어카는 때로 흙탕물에 젖고 무거워질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실린 것은 폐지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 일궈온 숭고한 사랑과 땀방울입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그 거친 손등과 굳은 살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긴 시간 혼자 잘 견뎌내셨습니다. 적막한 방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당신과 제가 마음의 손을 꼭 맞잡고 있다고 믿어주세요.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창가에 비치는 햇살과 함께 당신의 마음에도 무지개가 떠오르기를 빌겠습니다. 내일 또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러 오겠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지금까지 지친 마음을 닦아주며 위로받고 쉬어가는 곳 노년의 보석상자였습니다. 마음이 고단한 날 잠시 들러주세요.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공감과 미소를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우리 보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솔한 댓글 한 줄과
시청해주시는 그 마음이 큰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쌓여야 비로소 더 따뜻한 이야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혹시 보석님들의 하루에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 보석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새벽을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함께 소통하는 노년의 보석 상자가 되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제 실화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의 등장인물과 지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각색되었습니다.